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패션 이커머스 쉬인이 서울 성수동에 첫 단독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초저가를 무기로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국내 패션 유통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은행장들 임기가 모두 만료됩니다. 이들 은행장들의 연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내부 통제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훈풍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완료되면서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면 저축은행업권의 대규모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화요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중국 패션 이커머스 쉬인이 한국 홈페이지를 개설한 지 3개월 만에 팝업의 성지로 불리는 서울 성수동에서 첫 단독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초저가라는 강점을 내세우며 한국 진출에 나서는 쉬인이지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넘어야 할 벽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티셔츠 8,000원, 블라우스 9,700원, 초저가를 내세우며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이곳. 알리테무와 함께 알트시로 함께 묶이는 시커머스 쉬인이 국내에 처음으로 연 팝업 스토어 현장입니다. 쉬인은 지난 4월 한국어로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열며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알렸습니다. 쉬인은 한국 배우 김유정을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하며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팝업을 통해 이달 14일까지 자사 입점 제품과 자체 PB 브랜드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쉬인의 진출을 국내 패션 유통업체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의류를 동대문에서 떼어다 파는 판매자가 많은 플랫폼이나 저가를 내세우는 스파 브랜드는 유통 마진 등 가격 경쟁 면에서 시커머스에 밀릴 수 있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쉬인은 활성 이용자 수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모바일 인덱스는 스마트폰에서 패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활성 이용자 수가 지난 5월 무신사 524만 명, 에이블리 489만 명, 지그재그 294만 명, 쉬인은 66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쉬인과 타 플랫폼의 이용자 수 격차는 아직 크지만 올 1월 약 47만 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증가 추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품질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 꾸준한 소비로 이어지기 어렵고 특히 패션 카테고리는 교환과 반품이 잦은 만큼 쇼핑 편의성에서 고객 만족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 안전성, 가품 이슈 역시 여전히 우려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시는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기준치의 68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쉬인은 오프라인 팝업 행사 첫날 브랜드 가품 제품을 진열해 한 차례 논란에 낳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올해 말 국내 5대 시중은행들의 은행장들 임기가 모두 만료됩니다. 5대 은행장들의 연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변수는 내부 통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은행장들이 오는 12월 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모두 5개월의 임기가 남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KB국민은행 이행장을 제외하면 모두 초임입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내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살펴보면 국내 은행의 차기 행장 선임 절차는 현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차기 행장 선임 작업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은행장들 연임 여부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먼저 실적이 꼽힙니다. 상반기에는 고금리 장기화, 이자 이익 증가와 우려했던 홍콩 H지수 ELS 배상 수준도 다소 줄면서 5대 은행 모두 실적 면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 하반기 동일한 환경에서 리딩뱅크를 차지하기 위한 실적 경쟁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장 연임을 결정할 최대 변수로 내부 통제를 지목합니다. 당국과 여론을 중심으로 금융사고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내부 통제 강화가 주요 경영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700억 원대 횡령에 이어 지난달 100억 원대 고객대출 횡령 사고가 터졌습니다. NH농협은행은 올해만 184억 규모 총 3건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고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 104억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각 은행장은 사태 수습에 나서면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내부 통제 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달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시기와 맞물려 내부 통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진 점도 연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은행권 정기검사 결과도 각 은행장들의 연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들어가면서 경기와 인천도 덩달아 회복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수도권 부동산 매매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오늘은 산업이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 활기가 돋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월 거래량도 심심치 않은데요.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을 돌파하는 등 이제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월 계약분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20일 이상 남아 있는데 벌써 4월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5천 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체감이 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2022년 4분기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됐는데요. 이때 거래량이 700건에서 800건 정도였습니다. 이때와 비교하면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그리고 작년 3월부터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기에 들어갔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3천 건 정도였는데 이 회복기 때와 비교해도 1.5배에서 2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3%대로 하락한 데다가 공사비가 크게 올라서 분양가도 오름세가 지속되자 기존 주택으로 매수자들이 몰리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6월 거래량 증가는 강남권보다 준상급지들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 등의 6월 계약 신고분이 이미 5월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관악구, 도봉구, 성북구 등 외곽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강남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마용성에 이어서 동작, 양천, 강동구 등 준상급지와 노도광 등 서울 외곽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이어서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거래량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경기와 인천에서도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부동산 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18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지난 6일까지 집계된 지난달 거래량도 9,448건에 달합니다. 신고일이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6월 거래량은 전월보다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남, 과천, 하남의 거래량이 특히 크게 늘었습니다. 성남의 경우 지난 5월 640건이 거래됐는데요. 작년 거래량보다 3배 넘게 뛰었고요. 지금까지 집계된 6월 거래량은 700건으로 이미 5월 거래량을 넘겼습니다. 과천도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5월 거래량은 95건인데요. 작년 12월 거래량의 5배에 달합니다. 서울 강동구와 인접해 있는 하남의 6월 거래량은 284건으로 마찬가지로 작년 12월의 2.5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의 경우도 지난 5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957건입니다. 작년 5월에는 1,707건이었습니다. 네, 수도권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량이 크게 늘은 과천과 성남, 하남 등의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게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집값이 결코 싸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수요자들도 값이 싸다는 인식보다 지금 정부 지원책을 이용해서 수혜를 받자는 인식이 주택 매수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지원하는 그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든지 그런 정책 모기지의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현재는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1%대의 자금 조달을 통해서 특히 이제 절판 이슈라든지 이게 소진되고 난 이후에는 수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뭐 적극적으로 좀 시장에 진입해야겠다라는 수요가 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올해 들어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 매수자들 중 60%가 경기도에 집중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총 88,780건의 수도권 생애 첫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경기도 내 거래가 63%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은 19%, 인천은 18%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저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돼서 주택 구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최저 연 1.6%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 올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대출 신청액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파트 한 채당 평균 매매가가 11억 9천만 원을 넘어선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대상인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9억 원 이하 비중은 89.5% 수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광양 제1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을 종합 준공했습니다. 이 터미널은 운반선을 통해 운송된 LNG를 인수 저장했다가 이를 기화시켜 배관망을 통해 수요처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번 종합 준공으로 광양 1터미널은 1에서 6호기 저장 탱크를 기반으로 총 93만 킬로리터의 LNG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18만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 설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2002년에 착공한 광양 1터미널은 2005년 탱크 1호기 가동 이후 약 20년간 총 1조 45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특히 5, 6호기 저장 탱크에는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극저온용 고만강강이 국내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LNG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온도인 섭씨 영하 162도 이하의 극한의 환경에서 충격 인선과 강도가 우수하다는 설명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접 부지에 총 9,300억 원을 투자해 20만 킬로리터급 LNG 탱크 2기를 증설하는 광양 제2 LNG 터미널도 지난해 착공해 공사 중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광양 터미널을 주축으로 LNG 밸류체인 중 액화, 운송, 저장, 트레이딩 영역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완료되면서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를 미흡하게 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혀 부실 사업장을 엄격하게 가려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면 저축은행업권의 대규모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 대한 적정성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제출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자체 평가 결과와 대조해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부실하게 평가를 한 금융사에 대해선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축은행 대여섯 곳도 PF 사업장 평가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우선 점검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유의 등급과 부실 우려 등급에 대해 재구조화를 추진 중입니다. 현장 점검을 거쳐 당국의 부실 사업장 속가내기가 마무리되면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 매각,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 등 강제 매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부실 우려 사업장은 충당금을 75% 수준으로 쌓아야 해 저축은행업권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을 거쳐 오는 26일 사업성 평가 결과와 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230조 원 규모의 5천여 개 PF 사업장 중 최대 10%가량이 유의 또는 부실 우려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이 많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만 충당금 적립액이 조 단위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저축은행들은 올 상반기에만 적자가 5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일부 저축은행들의 위기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는 실적입니다. 증권가가 실적 대비 주가가 저렴한 종목 찾기에 분주한데요. 눈여겨볼 종목들 체크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삼성증권이 제시한 넥슨게임즈의 목표 주가는 28,000원. 기존 대비 무려 75%나 높여 잡았습니다.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의 흥행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신작의 글로벌 흥행을 반영해 2024년 영업이익을 790억 원으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도 75%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조대림은 해외 냉동김밥 인기에 힘입어 몸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사조대림의 목표가 1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의 2배 수준에 달합니다. 실적 대비 주가는 여전히 싸다는 평가입니다. 하나증권은 2분기 사조대림의 매출 2조 원, 영업이익 1,918억 원을 추정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49%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에 비해 현재 주가는 PE의 5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증권은 사조대림은 강화된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풀무원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올해 3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풀무원은 매출 2조 9천여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썼습니다. 올해는 미국 등 해외 법인의 매출 성장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사조대림은 올해만 200%가 넘게 폭등했고 풀무원 역시 40%가 넘는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넥슨게임즈도 신작 출시 이후 일주일 새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차가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보급 형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의 인스퍼레이션 모델 사전 계약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프리미엄과 인스퍼레이션, 크로스 등 3개 모델로 구성됐습니다. 프리미엄, 크로스 모델의 계약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전 후면부엔 현대차 전기차 모델 특유의 디자인 요소인 픽셀 그래픽이 적용됐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휠베이스를 180mm 늘려 2열 레그룸 공간을 넓혔으며 트렁크부 길이를 100mm 확장해 47리터가 더 늘어난 280리터의 적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49kWh의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탑재해 315km에 달하는 일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배터리 충전은 30분 만에 10%에서 80%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으면 인스퍼레이션 모델을 2천만 원 초중반대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 및 SAFE 포럼 2024에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성과와 지원 계획 등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디자인 솔루션, 설계 자산, 설계 자동화 툴, 테스트 패키징 등 분야 파트너사 100여 곳과 파운드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EDA 파트너사는 23곳으로 TSMC를 앞섰으며 이를 통해 반도체 팹리스의 효율적인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확보한 IP 숫자는 약 5,300개로 파운드리 업력 7년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 나노 반도체 설계를 위한 IP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최첨단 반도체 설계 고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후발주자지만 종합 반도체 회사의 강점을 살려 생태계를 키워 세계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 추격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포럼에서 국내 팹리스 고객들과 협력을 위해 선단 공정 외에도 다양한 스페셜티 공정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AI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 진주시가 국제무대에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포르투갈 리스본과 프랑스 투레트 등을 방문해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 전략을 추진하는 게 주 내용인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미디어 예술 창의도시 포르투갈 브라가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의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주시는 이날 행사에 참여해 전통문화 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한 창의적인 문화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목공예 장인 육성과 국제 청소년 캠프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문화와 산업이 균형 잡힌 도시를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UNESCO also aiming to pursue these values like sustainable development. 이외에도 진주시는 진주를 대표하는 이성자 화백이 활동한 프랑스 뚜레트시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뚜레트시와 문화관광 분야 우호도시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이성자 화백의 유품 일부를 기증받기로 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5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 민속예술 분야 의장도시로 선정된 진주시는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이번에 그분들과 맺은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성과 있는 국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 사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보석 신청 불허 결정을 내려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SM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오늘 소환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 거래는 30일 전에 사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여당이 정부에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은 농축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3만 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에서 20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